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오늘은 제 친구 중에 거의 소개팅 한 200번인가 300번인가 한 친구가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이 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소개팅을 해보고선 느낀 점을 한 20가지 정도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오늘 드디어 닥신TV에서 초대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초대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신님 지인이고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서울 사는 37세 남자 사람. 그때는 이제 36세였는데 어느덧 또 나이 처먹어가지고 지금 37세 돼갖고서는 나이만 먹고 지금 인생 막장인데, 어쨌든 제가 소개팅을 한 200번 정도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대단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해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별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방송할 거 없으니까 닥신 형이 좀 나와달라 그래갖고 그냥 이런 얘기는 좀 해봐라 그래갖고 하는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소개팅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주선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어떨 때는 보면 저런 사람이 나를 만날까? 나한테 왜 저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주선자가 저를 그래도 또 되게 좋게 생각해주는 경우고,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아무런 감정과 흥미가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주선자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을 품평하듯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주선자가 그만큼 나한테 신경을 좀 덜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소개팅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그 주선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요. 결국은 여러 소개팅 나오는 사람을 보면 주선자들, 내 주변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게 현실이고 객관적인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본인이 정확한 인사이트를 갖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든다고 인사이트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어렵다고,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나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팀에 여러 번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고요. 남을 소개시켜주는 일이 제일 어렵다. 이게 결국 이제 다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1번과 2번의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 지인한테 누구 소개시켜주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인한테 내가 아는 누군가를 소개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상대가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너 나를 이렇게 생각하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서로 뭔가 어울릴 만한, 서로 만족할 만한 상대를 찾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는 이제 사실 소개팅 시켜주는 거를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잘 돼도 문제인데, 한쪽에서 한쪽을 또 좋아하고 이러면은 또 되게 그 주선자를 좀 피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선자 입장에선 저는 그냥 연락처 주고 둘이 그냥 알아서 뭘 하든지 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난 아무 상관 안 할 테니까 둘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주의인데, 굉장히 주선자를 또 피곤하게 하는 그 소개팅녀와 소개팅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험하고 나면 주선도 진짜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선하고 잘 되면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해가 갑니다. 자, 네 번째. 좋은 소개팅은 항상 같은 소스에서 나왔고, 나쁜 소개팅은 항상 같은 소스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냥 그 정도로 보면 항상 나한테는 나쁜 소개팅을 시켜주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 돌아보면은 좋았던 소개팅, 정말 의미 있었던 소개팅은 대부분 그 몇 명의 같은 소스에서 나왔습니다. 한 명이 한 명을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여러 명 소개시켜주거든요. 결국에는 동시에도 소개시켜줘요. 야, 그냥 너 다 만나라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뭔가 이런 소개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주선자의 크레딧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선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선자를 보면 그 소개팅에 나오는 사람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선자에게는 항상 감사의 표시를, 다 이해하셨다면 이게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 텐데, 그러니까 소개팅을 시킨다는 거는 진짜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은 본인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 ATP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누구 소개시켜주고 이런 일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끔 매칭을 해야 되고, 또 적당한 AS 같은 게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고, 잘 돼도 안 돼도
그래서 사실 소개팅에서 좋은 소리 듣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를 이제 되게 즐거워하고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귀찮더라고요. 저는 사실 소개팅을 남한테 시켜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켜줬다가 뭐 엄청 한번 욕 얻어먹은 적도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소개팅을 친구를 누구 소개시켜준 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의사 여자 한 명 있었고 걔를 이제 검사인 남자애한테 그 검사에는 지금 뉴욕인가 어딘가 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소개를 시켜줬더니 그 남자한테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니 지금 제가 야야야 조금 소개팅에서 볼 때는 조금 뭐 좀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막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너라면 사귈 거야? 라고 얘기하길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소개를 누군가를 시켜준다면 정말 나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6번째, 나이가 들면서 남자로서는 기회는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소개팅을 거의 안 하지만 어쨌든 뭔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 제가 뭐 계속 나이가 들면 이제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30대를 지나가면서는 20대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많아졌던 것 같고요. 뭔가 소개팅에 나갔을 때 조금 더 맞은 밸런스가 약간 더 가벼웠던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 차별이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뭐 여자의 삶을 살아본 게 아니고 뭐 여자도 여자 나름이니까 이게 남자 여자 성으로 나눌 일은 아닌데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보다는 뭐 30대 때도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는 더 이제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고 그 많은 기회도 사실은 더 선택지가 더 많아졌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뭐 요즘엔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당일 답장이 오지 않으면 100% 인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개팅 때 여러분 카톡 보내놓으면 일이 안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소개팅녀가 뭐 핸드폰이 망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갑자기 소개팅녀가 소개팅 딱 끝나고 나서 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고 갑자기 그 소개팅녀가 딱 헤어지고 나서 집에 내려줬더니 바로 잠에 들어서 핸드폰을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소개팅녀는 3분마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자, 8번 어두운 장소를 선호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개팅을 할 땐 좀 어두운 장소를 선호했는데 저도 이제 뭐 옛날 사람이니까 제가 되게 옛날에 선호했던 몇몇 장소들이 있는데 뭐 옛날에 선호했던 데 중에 하나가 뭐 설해마을에 있는 그 뭐냐 옛날에 뭐더라 테이스팅 룸인가? 그 요즘엔 다 없어졌는데 한때는 그게 또 초창기엔 좀 핫했어요 약간. 그리고 뭐 설해마을 그쪽 지점에 가면 제일 끝에 자리 이렇게 약간 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런 데가 되게 좀 프라이빗하고 조명도 좀 약간 어두컴컴하고 분위기도 좋고 되게 나름 핫플레이스였는데 지금은 진부하고 없어졌지만 뭐 그런데 혹은 뭐 청담동에 가면 퀸즈파크 뭐 이런 데도 되게 테이블 간격 넓고 천장도 높고 좀 어두컴컴하거든요. 뭐 그런데 좀 분위기 좋습니다. 아니면 뭐 근데 이제 조금 어두운 데 가는 게 서로 마주 보고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얼굴이 되게 중요한 그런 대면하는 순간인데 너무 환하게 보이면 사실 인간 자체가 그렇게 진짜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약간 좀 어두컴컴한 데서 하는 게 그래도 나도 좀 부담이 없고 상대도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분위기도 더 좋고 그래서 소개팅은 항상 점심에 하는 것보다 좀 저녁에 그리고 조금 어두운 장소 너무 밝은 장소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장소를 이제 1차로 정해놓으면 2차 장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어두운 데서 막 이렇게 파스타집에서 밥 먹고 헤어졌는데 헤어진 게 아니고 이제 2차로 커피 마시러 갔는데 굉장히 밝은 데로 딱 가서 딱 있으면은 깜짝이야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장소도 그런 걸 좀 고민해서 미리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9번 익숙한 곳에서 하는 게 좋음.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걸 잡으려면 익숙한 곳에서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생전 처음 가는 데 가서 처음으로 메뉴판을 보면서 처음으로 주문하고 뭔가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고 이런 것보다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되게 익숙한 곳에 가서 익숙하게 주문을 하고 예상되는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뭔가 좀 편안하게 느낌을 줄 수 있으려면 사실 그런 게 결국 중요하진 않고 결국은 이제 페이스 바이 페이스인데 그래도 어쨌든 좀 성공률을 높이려면 익숙한 데에서 하는 게 좋고 그러려면 그냥 소개팅을 늘 그 하나하나가 실전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가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개척도 해두고 좀 그 계속 테니스도 계속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쳐야 그 감이 유지가 되거든요. 오랜만에 치면 이게 되게 어색해서 잘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소개팅도 계속 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내가 진짜 이거다 싶을 때 뭔가 이제 잡을 수 있거든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숙한 곳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항상 루틴,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이런 거를 딱 정해놓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진짜 많이 했던,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설해마을의 테이스팅룸이나 아니면 뭐 청담의 퀸즈파크 뭐 이런데, 그 다음에 2차는 뭐 카페티 뭐 이런 데 많이 갔고, 뭐 그런 데를 선택했던 몇 가지 이유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10번, 나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항상 소개팅 나가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쭉 레파토리,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애프터가 된다면 두 번째 만났을 때 하는 쭉, 그다음 뭐 또 애프터, 그다음 애프터가 돼서 세 번째 만나면 또 세 번째 만나서 쭉 하는 얘기. 이게 그냥 말하자면 강의로 치면 뭐 오늘은 이제 뭐 1차 방정식 강의하러 나가고, 오늘은 뭐 2차 방정식 해갖고 뭐 근해 공식 강의하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만난다 그럼 이제 미분 방정식 뭐 푸는 이런 해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강의를 나가는 느낌으로 항상 나가면, 오늘 또 소개팅 있네, 오늘 또 그냥 강의 한번 하고 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나가서 그냥 테이프 틀듯이 그냥 입은 계속 얘기를 하고 머리로는 그냥 계속 딴 생각, 그러니까 맞으면 영혼이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 똑같거든요. 내가 뭐 왜 트레일러 면허를 땄는지, 그 다음에 뭐 버스 면허를 어떻게 땄는지, 그 다음에 소형 면허가 얼마나 따기 어려운 건데 내가 땄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레커 면허, 견인 면허를 왜 땄는지 뭐 이런 얘기하고 항상 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소개팅을 많이 하다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오늘 또 그냥 강의 한번 하러 또 학원 나가야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가서 그냥 쭉 하고 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실제로 그러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건 또 계속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11번, 노력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은 이제 페이스 바이 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또 노력을 안 해도 또 되는 거는 좀 되는 게 있어서, 이 소개팅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노력이라는 변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가느냐, 뭐 심지어는 뭐 어두운 조명을 가느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게 거의 중요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뭐 우리의 노력의 범위를 아닙니다. 우리가 뭐 페이스를 바꾸고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소개팅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온다는 것도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고,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뭐 좀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섀도우 스피킹을 한다든지 막 고민을 한다든지 더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계속 또 1차 방정식 또 그냥 또 한 30분 강의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결과는 뭐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2번,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음. 저는 이제 남자로서 이성을 이제 만날 때, 옛날에는 뭐 그냥 그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분위기 좀 좋은데 가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얘기해서 노골적으로 물이 좋은데 가면 주변에도 다 보기가 좋거든요. 다 비슷비슷한 만남들이 많고. 근데 이렇게 내가 소개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쪽만 보인다, 그러면 그 소개팅은 이게 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나도 잘 모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계속 저쪽만 보고 있고 또 저쪽만 보고 있고, 빨리빨리 서로 인연이 아니면 안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도 이왕이면 좀 그런 곳에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때는 제가 옛날에 막 다녔던 데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보니까 그 어디냐, 뭐 그런 데가 어디더라, 청담 같은 데 보면 스케줄인가 뭐 이런 데 가면 완전 되게 핫하더만, 저는 이제 막 아저씨라서 그 울프강 가서 스테이크 먹고 지나가다가만 몇 번 봤는데, 요즘에는 계속 핫한 골목에 좀 이사 다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13번, 자동차가 도움이 될까? 개인적으로는 소개팅 할 때 자동차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나는 장소도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있어야 갈 수 있는 장소들이 있고,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설해마을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좀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차가 없을 때는 보통 강남역 막 이런 뻔한 역 주변에서 만나는데, 차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네를 갈 수 있고, 보통 소개팅을 많이 하는 그 연령대에는 또 그래도 차 갖고 갈 수 있는, 좀 남들 막 이렇게 진부하게 가지 않는 데 가면 또 그런 게 그래도 또 뭐 이왕이면 상대도 시간 써서 뭐 체력 써서 나온 건데 그렇게 아깝지 않은 시간 임을 어쨌든 그런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서로 앞에를 바라보니까 별로 부담도 없고, 어떤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커피 같은 거 테이크아웃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 내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어디 확 역 앞에다 내려주고 갈 수도 있고, 땀나고 막 덥고 계속 걷고 이동하고 힘들잖아요. 차가 있으면 사실 되게 편하니까 그 동선을 딱딱 만들어 놓고 도움이 됩니다.
다 시간 내서 나온 사람인데 서로 뭐 다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동도 즐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째, 한 다리 건너온 소개팅은 나가지 않는다. 한 다리를 건너서 오는 소개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선자와 주선자가 있고 건너서 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명의 변경이 한 5번 이상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명의 변경이 5번 있어도 좋은 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선자를 2번 거치면 이건 굉장한 하이 리스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주선자 선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가를 통해 건너서 왔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소개팅이라는 게 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 측면에서 본다면 건너 오는 소개팅은 거의 이제 100% 좋았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15번째, 사진은 보지 않고 나간다. 사실 저는 사진을 좀 보지 않고 나가는 경향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외모가 사실 소개팅에서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고집을 제가 좀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지 않고 뭔가 더 그 사람의 정말 진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서로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의미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겉만 보고 다 판단할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현실 세계에서는 소개팅에선 거의 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모가 되게 중요한데, 소개팅에서는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중요하고, 그런데 사진을 좀 안 보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좀 뭐 나름대로 왜 그렇게 했냐면, 사진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뭐 안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주선자가 좀 크레딧이 있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 같으면 또 사진 보고 안 나간다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나면 그 소개팅 오는 그 날짜까지 진짜 막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막 계속 막 사진을 딱 봤는데 마음에 들잖아요. 근데 계속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이제 엄청난 또 예상 외의 느낌이라서 실망을 하게 되는데, 너무 기대가 커져서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문제고, 마음에 들어도 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서, 뭐 저는 사실 그냥 사진은 보지 말고 주선자의 크레딧을 믿고 나가고, 외모는 그래도 외모가 다가 아니고 좀 다른 측면의 진가를 좀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뭐 그래서 사진을 좀 안 봤고. 16번째, 잘 되지 않았던 인연은 다시 만나도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뭐 저는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먹고 하니까, 옛날에 이렇게 어떻게 만났다가 뭐 또 그냥 약간 좀 흐지부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됐다가 뭐 돌아보면 또 이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뭐 여러 명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또 제일 뭐 여러 면에서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다시 연락을 하면 또 다시 나오기도 하고 만남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인간은 그 망각의 동물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냥 이제 리마인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났을 때 뭐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다시 만났을 때는 보통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17번째, 소개팅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브리그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막 소위 얘기해서 괜찮은 사람은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보통 다 빨리빨리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소개팅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고, 소개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부 리그는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진 않아요. 뭐 또 소개팅에도 되게 괜찮은 뭐 그런 정말 일부 리그의 느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이렇게 평가해서 그렇지만, 뭐 정말 인기 있을 만한 사람들도 소개팅에 가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나와도 되게 그 회전율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개팅이라는 시장에 오래 체류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유효 충돌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소개팅에 대한 그 풀은 약간 좀 그게 아주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거죠. 소개팅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8번, 18번째, 비싼 곳을 가는 곳은 주선자에 대한 예의 차원. 그러니까 소개팅녀를 만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결국 노력이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뭐 의미도 없고,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될 만남이면 진짜 김밥 천국 가도, 나는 진짜 김밥을 정말 좋아해서 김밥 천국에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진짜 또 되는 인연이면 또 됩니다. 그게 될 건 돼요, 결국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소개팅을 예전에 많이 할 때 되게 소개팅을 이제 받으면은 되게 보통 비싼 데를 자주 갔어요. 근데 비싼 데 가는 게 뭐 그 상대에게 어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고,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비싼 데를 갔던 이유는 이제 주선자에 대한 어떤 크레딧을 좀 쌓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닥친 친구잖아요. 그 닥친 친구 어디 소개팅 4번 했더니
걔는 맨날 어디 호텔 가서 되게 여자애랑 호텔 먹고 어디 칵테일 먹고 뭐 되게 좋은 데 가서 잘 사주더라. 뭐 이런 게 피드백이 오면 야, 쟤는 뭐 하여간에 소개팅 시켜주면 별 큰 탈이 없이 되게 뭐 잘 열심히 하고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이제 소개팅 내보냈는데 제가 뭐 어디 김밥 천국 갔다가 뭐 맥도날드 가서 커피 사 먹고 뭐 그다음에 여자 그냥 바로 보내버렸다 이러면은 이 여자애도 막 뭐 욕할 거 아니에요. 씨발 막제 닥친 친구 제가 갔더니 뭐 김밥 천국 가서 김밥 먹으면서 막 자기는 김밥 좋아한다고 막 그러고 막 맥도날드 커피 사갖고선 바로 그냥 역 앞에다 내려줬다 이러면 주선자한테 그게 욕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냥 비싼 데를 주로 갔고 그거는 이제 주선자에 대한 어떤 내가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결국 이제 같은 주선자가 계속 반복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그 좋은 기회를 주는 주선자가 계속 반복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소개팅은 굉장히 겉으로 보여주는 게 거의 절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뭐 정말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개팅을 하면서 상대나 나 자신의 어떤 더 깊은 어떤 내역이 드러났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가 어디 산다, 얘네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다, 막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선시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소개팅 시장에서도 그런 정보들이 뭐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알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은 많은 정보 같은 거는 거의 없었고요. 한 번도. 실제로 저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알잖아요. 근데 저에 대한 그 정보도 상대방이 제대로 안 적은 거의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팅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자동차, 차림새, 옷,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하는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드러나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제가 가끔 중고차, 수입차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요즘에 뭐 요즘에는 무슨 수입차 타는 거 갖고는 안 되고 뭐 아파트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뭐 반포자인가 뭐 이런 거 아파트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의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스티커 차에다 백날 붙이고 있어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이 리얼 라이프 소개팅 시장에서는 뭐 그런 아파트 스티커 맞박에다 붙이고 나갈 거 아니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랑은 이렇게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하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세련되게 결국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해도 되게 드러나지 않게 세련되게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개팅이라는 거는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두 번, 세 번 만나는 경우도 빈도로 치면 거의 적고 세 번, 네 번 만나도 사실 이렇게 뭔가 되게 많은 정보를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뭐 돌아보면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상대가 거의 알았던 적이 거의 없다고 아주 단언컨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저도 상대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스쳐 지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21번째 벤츠를 타면 말을 안 해도 된다. 제가 뭐 건너 아는 지인이 했던 얘기인데 자기는 뭐 20대에 벤츠를 산 게 가장 잘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인이 있었어요. 그럼 차가 좋으면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뭐 농담스럽게 하는 얘기긴 한데요. 뭐 이게 되게 좀 뭐 병신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냥 이런 말을 너무 비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의미인지는 좀 끄덕여진다면 약간 그런 게 현실 세계에서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소개팅에서는 뭐 자동차가 좀 좋으면 되게 좀 난이도가 좀 쉬워집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뭐 레벨이 높으면 게임을 하기 더 쉽잖아요. 레벨이 낮으면 게임을 하기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안 좋으면 뭐 안 좋아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차가 좋아도 안 될 건 안 되는데 그래도 더 쉽게 되느냐 더 어렵게 노력을 해서 되느냐 더 많은 ATP를 쓰느냐 ATP를 거의 안 써도 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소개팅에서는 뭐 겉으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좀 있고 되게 그 짧은 만남 속에서 그래서 벤츠를 타면 이제 말조차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그냥 농담스러운 이런 얘기가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이해가 갑니다. 약간 뭐 그런 게 있긴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수입차 관련된 콘텐츠 하다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수입차를 타면은 뭐 별로 안 좋다. 국산차를 타고 다녀야 차를 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뭐 걸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방구석의 논리에 취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르는 게 아니고 주선자가 이미 걸러서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차로 무슨 여성을 거른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도 나오는 상대방의 어떤 꾸밈이나 겉으로 보이는 외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우리도 상대방이 하나도 꾸미지 않고 나오고 되게 세련되지 않고 막 되게 좀 뭐 없어 보이는 차림새를 하고 나오면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끌리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막 자기는 마치 하나도 안 꾸며도 내 진가를 마음만을 알아주기 바란다? 소개팅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영원히 방구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저도 방구석의 삶을 살고 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많은 경험자로서 뭔가 이상한 온라인에 그런 고집불통 이상한 문화가 있거든요. 뭐 차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나도 싫으니까 나는 좋은 차를 안 타고 나쁜 차를 타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고집 부리면서 허송세월 해봐야 길지 않은 인생, 본인 인생 손해입니다. 본인 인생 스스로 셀프 손해보는 거 아무도 안타까워하진 않아요. 알아서 현명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소개팅 시장에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나쁘지 않은 차를 타는 게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520D 정도가 참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중고 520D는 소개팅 시장에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